일단은 뭐 지금 22년을 봤을 때 네. 청약에 먼저 관점 네. 두고 얘기를 해보자면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청약에서 22년도에는 물량들이 이제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네. 적은데 그렇지만 이제 지방 현장에서도 많은데 네. 올해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건 민간 사전 청약인 것 같아요. 민간 사전 청약. 민간 사전 청약이 작년 12월에 났는데 네네네. 4분기로 이제 계획이 딱 잡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뭐 고덕, 네. 평택 고덕이라든지 파주 운정이라든지 네. 오산 세교 이런 네. 곳들이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분양을 하는데 네. 민간 사전 청약에서 가장 좋은 점은 계약금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계약금이 필요 없고 그리고 지금 말했던 지역 중에서 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추첨제가 있거든요. 네네. 추첨 물량. 그리고 1주택자도 가능해요. 1주택자가. 처분주권으로.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지금 1주택자인데 내가 갈아타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리고 뭐 2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만 19세부터 되니까 네. 나는 지금 청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네. 이런 사람들도 이 민간 사전 청약을 해야 되는 거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민간 사전 청약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사실 서울의 분양이 작년에 너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밀리긴 했는데 이게 과연 올해 또 할 것인가? 그래도 언젠가는 하겠죠. 네네네.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주해야죠. 둔촌주공도 사실 2023년 말에 뭐 입주였는데 24년으로 늘려지다 보니까 사실 어차피 입주를 하니까 그 전에는 분양을 하겠죠. 하겠죠. 네. 그런데 3년 동안 계속해서 분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서울 분양이 나오는 것은 캐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울 분양 소식도 집중하면서 중간에 말씀하신 이 민간 사전 청약 단지 이걸 노려보시고 시장을 보시면 청약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자,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돼버렸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돼버렸죠, 진짜. 네네. 그래서 22년의 이 부동산 흐름을 우리 해피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문재인 정부 때는 보이는 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원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보이는 손. 그러니까 규제로 인해서 어느 곳이 풍선 효과 생기면서 계속해서 진행됐던 시장이라면 이제 시장 원리로 들어왔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돼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이제 100% 이제 시장 원리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지만 그래도 집값이 오른다거나 집값이 내리거나 이러면은 어떤 정책이 펼쳐지겠죠. 그렇지만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6월달에 이제 출범하고 6개월 정도 남으니까 올해를 예상을 하건데 사실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얼어붙었다고 첫 번째 맞아요. 시장을 다 꿰차고 계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고 계시는데 그거 원인 중에서는 하나 가장 대출, 유동성의 문제였죠. 근데 유동성의 문제였는데 유동성을 풀려고 대출 규제를 하지만 또 금리가 또 오르면 또 유동성이 또 막혀버리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곳에 계속 살 수 없고 이사를 다녀야 되고 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시기도 있다 보니까 눌렸던 수요가 항상 이렇게 눌리잖아요. 수요가 그러면 나중에 또 그게 그 수요가 없어지지 않고 또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공급의 측면에서 또 우리가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래의 공급인데 앞당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공급의 시그널을 계속 준다면 또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까지 다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공급적인 부분은 비탄력적인 거고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 큰 뭐 갑자기 뭐 많이 오른다거나 많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긴 어렵고 공급이라는 게 그래도 바로 나오진 않지만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죠. 공급을 한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서는 또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뭐 5년 전을 생각하자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땐 공급의 시그널이 없었단 말이야. 없었기도 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또
택지법이 없어지면서 공급이 또 없어지는 그런 시그널을 받는데 이번에는 계속 준다라는 가정하에 보이지 않는 빵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계속 이게 빵이야, 빵 줄 거야.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잠재됐던 수요가 조금 주춤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약간 그런 그 뉘앙스는 보여요. 그쵸.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존에는 아파트, 대장, 신축만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눈을 좀 돌리는 수요도 늘어났고, 그렇죠. 거기에서는 뭐 대출 규제나 세금도 한 몫을 하면서 그렇죠. 저거를 뭐 피를 흘리면서 사느니 그냥 추가로 그냥 저거 좀 저렴한 뭐 재개발, 재건축 골라서 좀 사놓고 운용하려는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기존의 기축 아파트 중에서 좀 압력이 컸던, 프리미엄이 높았던 애들이 기에 계속 치고 달리기보다는 맞아요. 조금 이제 완화되는 그런 게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올해 좀 분양이나 뭐 사전 청약이나 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좀 이렇다 할 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뭐 말씀은 이미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시점 좀 얼어붙은 게 좀 약간 풀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때 우리가 시장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일기 신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0년 연차가 됐고, 일기 신도시의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든 요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요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정부가. 그래서 사실 그렇지만 뭐 반대파에 있는 민주당에서도 일기 신도시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고 어떤 특별법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슈화는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서 그러면 어떤 요리를 할 것인가,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런 것도, 역세권 개발이냐 이런 것들이 아마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일기 신도시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뜨겁게 반응할 필요도 없는 게, 지금 이전에 연안 들어오기 전에는 리모델링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나왔는데 실제로 뭐 진행된 데는 거의 없고, 그리고 재건축도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재건축이 힘들죠. 어려운데 일기가 지금 먼저 넘어서 간다? 그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정권 바뀌면서 이 당선인이 공약을 내세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약들을 보면은 새롭게 뭔가 신출한 게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그 규제들의 역행하는, 완화, 풀리는 수순으로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금 윤 후보의 공약 중에서 우리 해피님이 봤을 때 가장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이죠. 확실하게 보면서 와 하면서 봤습니다. 이래서 안 되는 걸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이거는 아닌 거 아니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그래서 와, 이건 누군가 정말 재건축 재개발을 뼛속까지 아시는 분이 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거를 세밀하게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을 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죠. 뜨거운 가슴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속해 있던 분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구나. 그분이라서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법이 나왔을 때, 재건축 재개발 나왔을 때 와, 이건 모르고 내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약간 느꼈거든요. 전화를 해도 뭐 재당첨 제한이라는 개념조차 몰라요. 왜 관리처분이고 그리고 동호수를 신청하고 이런 과정을, 이 단계를 모르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보완으로도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도정법이라든지 단계라든지 어떤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불편한 점이 뭔지,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인수위에서 서울시에서 차출했던 그분이 한 분이 한강변 첼리투스 50층 이상을 이제 승인 내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1:1 재건축. 기부 체납 좀 많이 해. 그래서 50층 지어주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렇게 조금 합의점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나와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 네. 지금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저 집도 없는데 기대를 많이 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서울시가 그동안 이제 막혀 있었던 네. 이 좋은 그 입지들의 네. 좋은 아파트들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다 봤을 때 지금 햇빈이 봤을 때 지금 다 비싸다는 평이 많아요. 네. 서울은 안 비싼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네. 그래도 약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하기 좀 좋은 입지나 단지, 뭐 종목 이런 거 뭐 추천해 줄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어디까지 오를까?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또 역행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그 입지의 가치로 봤을 때는 덜 오른 곳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정책이 또 들어가는데 사실 2040 계획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했는데 이제 또 재선이 돼야지만 또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네. 그분께서 이제 원하는 그림을 조금 상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천세권. 그러니까 천이죠. 홍제천, 중량천 이렇게 중요한 탄천, 그다음에 안양천 아주 큰 천 그 줄기가 4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느다란 천도 있겠지만 그 천 주변으로 또 주거지로서 부상할 수 있는 곳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뭐 목동이겠죠. 네, 목동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쪽이 개발이 된다면 목동에서도 주거지로서 또 신축이 되고 또 어떻게 개발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딱 1호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1호가 중요하잖아요. 어디 1호가 되느냐에 따라 틀려지긴 하지만 중량천 부근에는 상계주공에서부터 뭐 중계동 넘어오면서 월계동 그쪽에 이제 가운데 역세권 개별 그다음에 뭐 우이천이 이제 줄기 따라서 오면서 장인 뉴타운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만약에 서울을 하겠다. 그러면 천세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용어 만드시네요. 네, 용어 만드는 거 저 좋아합니다. 네. 천세권을 주목해 보면 좋다. 네.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천 중심으로 해서 그 뉴타운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그 가격이 높다는 평가는 많았지만 거기도 재개발지도 많으니까 그렇죠. 엄청 많죠. 천이니까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물 마시러 모이고 불광천. 네,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주한 거니까 오랫동안 했으니까 재개발 지역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또 맞물리면서 또 이번에 신통기획으로 신속통합기획으로서 빠르게 또 진행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왕 살 거면 좀 오세훈 시장님의 큰 그림이 또 그려지는 곳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재선이 돼야 되겠죠. 예, 저는 뭐 어렵지 않게 될 거라. 왜냐하면 템포를 알아서 또 기가 막히게 조절하고 있어요. 네, 정책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 보면. 그래서 뭐 약간 살짝 막으면서 그렇게 잘하시니까. 네, 이게 살짝 막아서 조금. 그러니까 뭐 잘 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제 천 중심으로 봤을 때 있는 중심 천세권 노려라. 그리고 또 이 수도권은 이제 1기 신도시, 그리고 서울은 재개발. 정리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이거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천세권 단어 좋네요.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고 요즘에 이제 그렇다면 재개발 서울내를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재개발을 우리가 투자를 지금 한다면 프리미엄을 주고 좀 높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그동안 다 눌러 있으니까 재개발 진행되는데 해봐야 몇 군데 안 되니까 다 몰려가지고 뭐 사업시행인가 뭐 전후나 이런 단지들 보면은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비싼데 이거를 주고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좀 초기 재개발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네. 양도 조합원적인 양도 때문에 초기라는 말이 붙어서 또 새로운 극초기 또 있죠. 새로운 단어야 이것도 천세권처럼 초기 재건축 붐인데 어떤 게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도 괜찮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출발하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 신속 통합 기획으로 갈 것 같은데 또 하나 상품이 하나 나잖아요. 모아 주택이라고. 모아. 그래서 근데 또 어디냐? 뭐 4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나는데 여러분 주변으로 한번 살펴봐도 되고 그리고 디벨로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뢰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몇 군데 이렇게 프랜카드 자기가 살고 있는 구부터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모아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딜까 한번 또 이렇게 찾아보면
또 그런 곳이 나오죠. 네. 그런데 모아주택도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극초기 재개발이라든지 초기 재개발 모아주택은요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됩니다. 저도 가는 곳만 알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아요. 그런데 후보지로 또 지정이 돼야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지정이 됐던 곳을 한번 눈여겨보는 거죠. 거기랑 비슷한 곳이 어딜까? 제가 번동 같은 경우에는 모아주택 그때 하기 전에 소규모 재개발이었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여기는 합쳐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모아주택에 대해서 나 이거 찍은 거야? 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곳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후도라고 너무 신축이 들었으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모아주택은 또 그런 것도 낮춰줬어요. 낮춰주니까 그런 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지역부터 출발해보고 조금 주거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 그리고 그래도 이제 또 차량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도로도 한 4m로 이제 있는 쪽으로 한번 보고 그 다 같이 못하니까 모아서 이렇게 하면서 하자.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이왕 할 거면 지금 하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같아요. 좀 빨리 가고 싶으면 프리미엄 주고 그냥 사고 좀 정말 투자로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다면 서울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지역들 중심으로다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약간 저도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즘 진행 방식이 많잖아요. 공동재개발, 신통, 모아주택, 뭐 이사대책 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조건들이 좀 부합할 수 있는 자리. 역세권 시프트까지 뭐 결합해서 보면 괜찮지 않을까. 굳이 이게 진행이 빨리 되지 않아도 알아서 뭐 임대가나 아니면은 매매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벌써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해피님, 선무자 호민갑부 우리 해피님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 종목은 어떤 걸까요?